존재만으로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변 사람들까지 웃음 짓게 했던 그녀는 33살의 미연 씨. 애가 착하고 재밌고 밝아가지고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하는 친구. 뭔가 정말 천사 같은, 그냥 천사가 인간의 형상을 한다면 이렇지 않은. 근데 진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 제일 착하긴 해요. 인간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문제 하나씩. 우리 아까 그 얘기 많아지 뭐 킹키가 제일 늘 씩씩했던 그녀는 11년차 초등학교 선생님이기도 했는데요. 어려운 학생들도 자기가 다 사비 들여가지고 애들 챙겨주고 이런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거 자기 일 아닌데 맨날 아침마다 와서 그 배구 지도하는데 옆에 도와주고 학생들 보여준다고 같이 막 그 연주해가지고 음악도 해주고. 진심을 다해 제자들을 아끼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까지 도맡아 했다는 미연 씨. 사실 방학 중에 이렇게 일하는 거 흔쾌히 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방학 때는 좀 쉬어야 이거를 하는데 지금 방학 때 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방학이었던 지난 17일도 그녀는 학교에 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너네 오늘 연락된 사람 있어? 다들 뭐 한 점심 때, 저녁 때 보낸 카톡을 아직도 안 읽었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하면서 집에 뛰어갔어요. 네, 사람 없다는 거예요. 11시간. 이들이 미연 씨의 소식을 알게 된 건 그날 뉴스를 통해서였습니다. 대낮에 서울의 한 공원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둔기로 때린 피해자는 현재 위독한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잔혹한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친구들이 애타게 찾던 미연 씨였던 겁니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 무렵 집에서 약 1.4km 떨어진 관악산 둘레길로 향했던 미연 씨. 그녀는 평소 출근하기 전 이곳을 들러 산책하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게 왜 운동도 하나 삼아 이렇게 가는 거죠. 왜냐면 그 길이 그렇게 위험한 길이 전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이날의 출근길은 평소와 너무도 달랐는데요. 당시 구급 일지엔 그녀의 상태가 무척 심각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호흡 맥박이 없고요. 좌측 이마가 함몰되고 이마 부종이 관찰되는, 그래서 바로 CPR 시행을 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 손상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생명이 위독했던 미연 씨는 이틀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서울 한복판 둘레길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건. 갑작스러운 비보에 미연 씨의 가족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2주 전에도 방학이라고 엄마랑 저랑 셋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그래서 곧 추석이니까 추석 때 또 영화 보고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았어.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아까워. 너무도 아프게 세상을 떠난 동생 미연 씨. 그녀를 숨지게 한 범인은 현장에서 검거된 30살 최윤종입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바로 키우고 1시간 동안 왜 걸어다니셨어요? 방송하다만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검거 당시 미연 씨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다고 진술한 최 씨. 얼마 뒤 성폭행을 위한 접근이었다며 말을 바꿨는데요. 하지만 사건 당일 그의 행적은 다른 말을 합니다. 오전 9시 55분 무렵 가벼운 옷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집을 나온 최 씨.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뭔가를 살핀 그가 사건이 벌어진 둘레길 입구에 도착한 건 1시간 정도가 흐른 뒤였는데요. 비슷한 시각 둘레길에 도착한 미연 씨의 뒤를 최 씨가 따라간 건 11시 30분 무렵. 그의 주머니 안에는 섬뜩한 둔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넉 달 전에 너클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갑자기 누워있다가 생각나서 산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뭘 받거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걸 했을 텐데 너클을 끼고 때렸는데 그게 자체가 고의성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범행을 저지르기 넉 달 전부터 성폭행을 하기 위해
너클을 구입했다는 최윤종. 일대에 CCTV가 없어 관악산 둘레길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그는 무척 계획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행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11시쯤에 그때 그 어르신들 많이 다닐 때인데,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는 시간대가 그 시간대거든요. 내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왜냐면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오전 11시 30분 무렵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벌어진 범행. 숨진 미연 씨의 몸에는 무수한 상처가 선명했는데요.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머리에. 뇌세포가 죽으면 뇌가 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이마가 이미 6% 있었고, 한 번 때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계속 때리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는 그의 주장과는 달리 미연 씨의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거는 그 가해자는 이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질식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머리를 맞아서 그게 직접적인 사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 머리를 맞고도 동생은 살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로 오늘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검찰에 송치되기 전 최 씨는 또 한 번 살인할 생각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일면식도 없는 미연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최 씨.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린 최 씨의 부모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실례합니다. 선생님 저 SBS에서 왔는데요. 아무도 없나 싶었던 그때 벌컥 문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SBS. 뭘 꾸냐, 씨. 야, 씨. 뭐, 꾸냐, 너 내려와. 왜? 꾸냐. 그거 알아, 당연히. 최윤용 씨 아버지 아니세요? 대답을 해야 돼. 꾸냐. 좀 진정하시고요, 아버님.